위치, 속도,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엄밀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정도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자, 위치의 정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가 위치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점. 주로 그 기준점 우리가 원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게 위치야. 떨어진 정도를 뭐로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요? 숫자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만큼 떨어져 있다, 반대편 3만큼 떨어져 있다. 얘네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데 위치가 같은 위치야, 다른 위치가 있는? 다른 위치는 둘 다 떨어진 정도는 몇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써요. 뭘 쓴다고요?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자, 얘 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진 거야?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몇 만큼? 그래서 얘 좌표 위치는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인성아, 그럼 이 지점은 어느 방향으로 몇 만큼 떨어져 있어요?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그 좌표를 뭐라고 쓰면 될까? 위치를? 이렇게. 이게 위치의 정의예요. 따라하세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치라는 걸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3이냐 왼쪽으로 3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부호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오른쪽 방향은 보통 일반적으로 플러스, 왼쪽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넣는데 반대로 넣어도 상관없어. 어디로 넣어도 내 맘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 떨어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방향과 크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플러스 방향, 이게 방향, 크기는 얼만큼? 3만큼 떨어졌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위치의 정의야. 속도의 정의는 따라해보세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시각이라는 건 뭐 1초, 2초, 3초, 1시간, 뭐 3분 이런 걸 시각이라고 부르고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뭐를 말한다고요?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거를 언제 처음 배웠느냐? 우리가 3단원 미분계수 파트에서 처음에 평균 변화율을 배우고 그 다음 거기에 극한을 취해서 무슨 변화율을 정의를 했죠? 순간 변화율.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당연히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두 가지 변화율이 있어요. 위치의 순간 평균 변화율이 있고, 그럼 위치에 무슨 변화율이 있겠어? 순간 변화율. 따라하세요. 위치의 변화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속도. 다시 따라하세요.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여기서 지금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율을 뭐로 부르기로 했다고요? 평균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따라하세요. 위치의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네, 직관적이지 않나요? 딱 정의대로. 자, 그럼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 위치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순간의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주로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1초일 때의 속도 하면은 1초일 때 무슨 속도라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순간 속도. 근데 평균은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은? 다시 따라해. 평균 변화율은 부정기울기. 항상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의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또는 3초일 때, 한 점만 말해주면 3초일 때의 하면은 순간 속도.
0초부터 5초까지 이렇게 몇부터 몇까지 구간이 주어진다면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보통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냥 속도라고 말하면 몇 초일 때의 순간 속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정의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정의래요? 가속도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럼 당연히 몇 개의 변화율이 존재하겠네. 두 개. 무슨 변화율과? 속도의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속도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럼 뭐냐?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로 정의했다고요? 가속도. 속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속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속도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율을 뭐로 정의했으니까? 가속도 평균? 자, 그러면 밑에 속도의 순간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럼 여기서는 순간 한 다음에 가속도라고 부르게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죠? 의미상. 그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는 생략하기도 한다.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순간의 위치, 순간의 속도, 순간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위치는 숫자에서는 주로 x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s하고 d, 소문자 s예요. 이동거리, shift 글자 s를 따서 스몰 s, t라고 쓰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속도는 velocity 앞글자 v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흘려 쓰는 피니시처럼 흘려 쓰고 t 이렇게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vt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속도는 acceleration일 거야. 아마 acceleration 앞글자 a 따서 acceleration 해서 따라서 at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거는 속도, 그냥 속도라고 하면 무슨 속도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무슨 속도? 순간 속도. 순간 속도의 정의는 따라서 순간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 미분계수. 그래서 1초일 때 속도가 알고 싶다? 1초일 때 위치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 내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변화율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에서 그냥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미분 파트 맨 뒤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야. 위치에 대한 함수를 주잖아. 속도가 궁금하다? 위치에 대한 함수를 뭐 해버리면 된다? 미분해버리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지. x는 또는 st는 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줘요. 그런 다음에 3초에서의 속도를 물어봐. 그럼 3초에서의 무슨 속도인 거야? 사실 이게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초일 때 순간 속도는 위치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니까 S' 뭐로 물어보는 거야? 3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3초일 때 속도 구해라. 다짜고짜 위치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은 누구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t 플러스 4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건 v 속도. 몇 초일 때 속도? 3초. 그럼 v3 또 S'3는 대입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미분 파트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참고로 적분 상수는 주로 0초 당연히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을 하면 가속도를 할 때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속도를 알려준 다음에 적분해서 위치를 구하는 게
이게 미분 파트 맨 뒤에 있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내용이고요. 가속도 알려주면 속도 구하고 속도 알려주면 위치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게 적분 파트 맨 뒤에 있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내용이야. 결국은 둘 다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서 한 번에 그냥 가르치는 거야. 모아서. 자, 0초일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원점을 출발. 어떤 물체가 원점을 출발해서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한대 함수로. 자, 그때 문제에서 2초 위치를 구하시오. 2초일 때 위치를 구해라. 그러면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은 2초. 앞에 뭐라 써야 될까? 위치는 우리가 뭘 쓴다고요? S2를 구하는 얘기고요. 뭐를 알려주고? 속도를 알려주고 뭐를 구해라? 위치를 구해라. 그러면 얘를 뭐 해버리면 위치가 된다고 그랬죠? 적분을 해요. 적분하면은 VT가 뭐가 되고 ST가 되고 적분해볼까? 불러주세요. 3분의 OT 3승 플러스 2분의 3T 2승 마이너스 까먹지 말고 플러스. 근데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조건이에요. 어디서 출발? 원점을 출발. 출발할 때는 T, 시각이 몇 시 때를 말하는 거야? 0. 원점은 위치가 몇 시점 말하는 거야? 0이점을 말해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몇 초일 때 위치가 몇이구나. 0초일 때 위치가 몇이구나. 그래서 S 몇이 몇인 거야? 0은 이렇게 말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서 라는 조건을 주로 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럼 내가 0 대입하면 S 0, 0, 0, 0, C, C가 몇이다? 0. 이렇게 적분 상수를 0초일 때의 위치 또는 속도를 적분 상수로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정리를 할게요. 정리해보자. 어렵지 않아. 마음을 여세요. 어렵잖아요. 자, 우리가 위치의 정의 물어보면 어디로부터 뭐한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보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로. 이때 오른쪽 3, 왼쪽 3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 뭘 설정했다고요? 방향.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부호를 뭐로 놓고? 플러스 방향. 왼쪽을 무슨 방향으로 놓고?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라면 원점 기준으로 위쪽을 부호를 뭐로 놓을까 보통? 플러스. 아래쪽에 반대로 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래서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위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플러스. 오른쪽, 이쪽 오른쪽이 있는 오른쪽이 플러스. 자, 따라하세요.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위치의 무슨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했다고요? 평균 속도.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뭐라 부른다고요? 줄여서 그냥 속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네, 따라서 얘들아, 속도의 변화율. 우리가 그래서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율을 몇 개의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 종류의 가속도가 존재해요. 속도의 무슨 변화일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부르고? 평균 가속도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서 정의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인서가 뭐라 부른다고요? 순간 가속도. 줄여서 그냥 가속도. 이때 우리가 순간의 위치, 순간의 위치를 함수로 표현하면 기호로 뭘 쓴다고요? ST 또는 그냥 X하고 쓰기도 해요. 문제에서는. 근데 원래는 ST라고 쓰는 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야.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VT. 가속도는 AT. 따라하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또 누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또 가속도를 뭐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 속도.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자, 위치랑 속도에 대한 걸 물어보잖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럼 원래 우리 y는 fx 다르지. 이게 fx를 생각하면은 얘는 누구의 역할을 하면 F?
프라임 역할.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돼.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속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속도가 F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 F 프라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한 번에 3개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거는 계정 미적분에서 주로 우리가 수에서는 2가지 얘 셋 중에 얘네들 관계 또는 얘네들 관계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된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미분과 적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물리를 한 친구들은 좀 이해를 해요. ST 그래프라는 게 뭔지, 위치를 시각에 대해 표현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애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물리에서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좀 오해할 때가 있어. 오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할게. 자, 예를 들면은 민석이가 처음에 원점이 있었어요. 0초일 때 원점이 있었어. 그러다가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3이라는 위치까지 왔어. 1초가 지나서 3이라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1초 뒤에 2초가 됐을 때는 1이라는 위치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얘가 또 왼쪽으로 더 가서 마이너스 2까지 왔어요. 3초가 됐을 때. 자,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온 상황인 거야. 자, 이거를 이때 위치한 속도를 그래프에 표현을 하면 처음에 위치가 어디였어요? 0.0초일 때 위치 몇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t가 0일 때 그때 위치가 몇이다? 0,0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1초일 때는 위치가 몇이 돼요? 그래서 t가 1일 때 그때의 st y값이죠? y값이 몇이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야. 그리고 따라서 등속 이동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일정하게 위치가 변할 거야. 그때 이 기울기가 몇이죠 지금? x 증가량 몇 분에? y 증가량 몇? 3. 이 기울기가 몇이다? 그럼 여기 속도가 3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2초일 때 위치는 몇이래 얘들아? 2초일 때 위치는 1까지 내려왔대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래서 3초일 때는 몇 가지 다시 또 갔대요? 마이너스 2니까 2층을 마이너스 2로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러면 1초부터 2초 사이에 이 속도가 일정했대요. 이게 몇 차 함수? 직선이니까 1차 함수죠?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0차 상수 함수가 되죠? 상수 함수의 기울기 몇인 거지 이거? x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2, 기울기 몇이다? 마이너스 2. 1초에서 2초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몇일까 얘들아? 속도가? 이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순간 변화요. 촉선의 기울기. 이게 순간 속도니까 x 증가량 몇? y 증가량? 마이너스 3.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그럼 그때 속도가 몇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애들이 뭘 오해하냐면 위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애들이 이렇게 위로 날아갔다가 지하로 뚫고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해.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그냥 1초일 때 위치 몇이다? 0초일 때 몇이다? 0이다. 원점 출발했다. 0초일 때 원점에 있었다.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1초일 때 위치가 몇이다? 위로 점프한 게 아니에요. 그냥 1초일 때 위치가 몇이었다? 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초일 때 위치가 몇이다?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인 거야. 위로 올라갔다가 대각선 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구분이 되니? 그래서 ST 그래프를 오해하지 마라. 정확히 뭘 표현하고 싶은 그래프인지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그래프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건 내용으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내용이고 변화율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하면 끝이야. 자 보세요. 위치 그래프가 주어져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위치랑 속도의 관계를 알아볼 거야. 위치가 원함수라면 속도는 위치에 무슨 함수를 생각해도 될까? 도함수. 얘가 fx면 얘가 f'x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t가 t1일 때부터 t1이 몇인지 모르 1초인지 3초인지 몰라. t1이라는 시각일 때부터 t2라는 시각까지의 뭐를 구하래요? 자, 따라하세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근데 평균 속도면 위치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말을 하는 거야. 자, 평균 변화를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두점 기울기. 그래서 t1일 때의 위치, t2일 때의 위치. 그 두 점의 평균 변화를 따라서 두점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평균 속도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뭐라 쓸까 내가? x 증가량분 y 증가량이 평균 변화율이죠? 자, x의 역할을 t가 하고 있죠? 그럼 t 증가량분의 s 증가량 이렇게 쓰면 되겠죠? y 역할을 s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분모는 뭐라 쓸까요? t2 마이너스 t1 분의 s, f가 아니라 그냥 s죠? s t2 마이너스 s 이렇게 하면 이게 t1일 때부터 t2일 때까지의 따라서 위치의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 기울기. 네가 위치 그래프만 보고 평균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기울기. 좌표가 알고 있다? 바로 그냥 x증가랑 y증가랑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면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무슨 속도를 물어본대요? 따라하세요. 순간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 따라하세요.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자, t가 몇일 때 순간 속도? t3일 때 여기죠. 이때의 순간, 따라하세요.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서 이 기울기가 이때의 속도인 거야. 기울어진 정도가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순간 속도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순간 속도니까 왜 두 개나 썼을까? 리미트를 쓰라고 한 건가? 아니, 그냥 쓸게요. 하면은 S 프라임하고 몇일 때? S 이렇게 미분계수를 보여주고 그게 순간 속도다. 위치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ST 그래프, 이걸 보통 ST 그래프라고 불러요. 또는 ST 그래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ST 그래프에서 얘는 기하학적 의미가 따라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자, 그리고 우리가 수초에서 F,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랑 조금 다르게 속력이라는 걸 다루게 돼요. 자, 위치의 변화율은 속력이 아니야. 위치의 변화율 아까 뭐였어? 속도. 따라하세요. 속도. 이게 위치의 변화율이야. 속력은 속도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속력이라고 불러요. 자, 위치의 변화율은 속력이야, 속도야? 속도야. 자, 속력은 뭐냐? 속도의 크기. 뭐라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 빼고 그래서 얼만큼 빠르냐만 물어보는 게 속력이야. 플러스 방향으로 3 그러면 속력은 몇인 거야? 3. 마이너스 방향으로 3 그러면 속력은 몇인 거야? 3. 북쪽으로 10 하면 그냥 속력은 몇인 거야? 10.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속도야. 북쪽으로 10m/s 가고 있어? 그럼 속도가 몇이라고 하면 돼요? 북쪽으로? 아니,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북쪽으로 10m/s를 말해야 돼. 속력은 그냥 크기만 말해주면 돼.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10m/s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속도의 크기라고 하고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만큼 관심 없어. 방향은 얼마나 빠른지 말면 돼. 그래서 부호를 떼버려라 라는 의미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고요. 기호로는 절대값 VT 이렇게 쓰면, 자, 따라서 VT는 속도, 절대값 VT는 속력.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속도랑 속력의 차이. 자, 속도 그래, 이게 Y는 VT를 그린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그래프를 지금 내가 표현한 거예요? 속도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속력 그래프는 속도에 뭘 씌운 거라서? 절대값 씌운 거라서 이게 Y는 절대값 VT. 이거는 그럼 무슨 그래프를 표현한 거? 초록색은? 속력 그래프인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속력은 절대값 속도, 속도의 크기. 이 내용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속도가 뭐냐라고 묻잖아. 따라하세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누가 너희한테 속도가 뭐야? 라고 너희 뭐라 말하면 된다고요? 위치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다 라고 말하면 돼. 누가 너희한테 속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뭐라 말하면 돼요? 속력은 정의가 속도의 크기야. 기호로는 속도에 뭘 씌워서 표현한다? 절대값. 다시 인성아, 속도가 뭐야? 다른 친구들 머릿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속도가 뭐야? 힌트? 땡땡의 땡땡땡. 이제 별로 힌트 아니냐? 맞아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속도가 뭐냐면 너희가 뭐라 대답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율. 누가 너희한테 속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 말하면 돼요? 속도의 크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정의. 너 이름이 인성인 것처럼 속도의 크기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준 거야? 속력. 약속이죠. 이게 정의야. 정의는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요. 자, 이게 미분 파트에서 하는 거야. 내가 얘를 원함수로 생각하고 얘를 도함수로 생각해서 내가 이 ST를 이용해서 VT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미분에서의 위치 속도 각도고요. 눈이 막 감겨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적분에서 얘기해요. 자, 이번에 제목 다 같이 읽어줄래요? 뭐와 뭐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이야. 자, 우리가 똑같이 또 S랑 T 위치와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 내 지금 여기 위치가 0이야. 내가 플러스 3으로 갔어. 그럼 내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 3만큼 커져서 작아졌어. 플러스 3인 거야. 내가 3에 있다가 마이너스 1까지 왔다 쳐보세요.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따라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게 위치 변화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위치가 1에서 4로 갔어. 그러면 위치 변화는 몇인 거야? 3. 어떻게 구한 거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뭐 해서? 빼서 4에서 마이너스 2로 갔대요? 그럼 내 위치가 얼만큼 변한 거야? 마이너스 6만큼 변했죠? 어떻게 구한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몇을 빼서? 나중에 위치 처음 위치 빼서 변화를 구한 거야. 그게 위치 변화야. 너희도 모르게 그렇게 계산하고 있던 거지. 그럼 0초일 때부터 T1 초일 때까지 위치 변화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언제 위치에서 나중 위치인 T1일 때의 위치에서 처음 위치인 몇 초일 때 위치가 초는 아니고 분이고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T가 몇일 때의 위치를 0대의 위치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S하고 위치, 언제의 위치? T1일 때 위치에서 언제의 위치를? S0을 빼주면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걸 구한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따라하세요. 위치는 속력의 부정적, 속도의 부정적 이라서 이거는 내가 인테그랄 한 다음에 0부터 T1까지
그 도함수인 VP를 시각에 대한 적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V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여기 써주면 되겠죠? 누구를 미분하면 V 되는 거 알고 있어 우리? S. 그래서 부정적분 중 하나 S예요. 하고 0부터 T1까지 계산하면 얘랑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와 진짜네. 원래 위치 변화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그게 누구를 정적분한 거랑 결과가 똑같더라. 속도를 정적분하면 똑같더라. 그래서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다시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가 나와요. 자, 근데 봐봐. 0부터 T1까지 위치 변화는 다시 0부터 0일 때부터 T1일 때까지 위치가 이만큼 올라갔죠. 원래 여기 위치였는데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우리가 누구를 정적분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속도 따라해서 누구를 정적분하면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변했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몇부터 몇까지 정적분해주면 0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T1일 때까지 정적분해주면 정적분은 넓이랑 똑같으니까 이 넓이만큼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기 넓이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와, 이 높이 차이가 얼마큼이구나. A구나.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위치 변화 A만큼 변했다. 여기 정적분하면 이 넓이가 A라고 쳐보세요. 정적분하면 플러스 A가 나올까 마이너스 A가 나올까? 플러스 A. 그러면 A만큼 올라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내용 되게 중요해. 이게 우리 도함수에서도 미분 파트에서도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 원리를.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T1부터 T3까지 위치 변화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S 몇에서 S 몇을 빼면 S, T3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니까 S, T1을 빼면 되고 이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누구 정적분한 거랑 결과가 똑같을까요? 불러주세요. 인테그랄 T1부터 T3까지 누구 정적분하면 이렇게 나올까?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인 거야.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들면은 T1부터 T3까지 정적분하라 그랬어?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정적분과 넓이에서 요만큼을 내가 넓이를 B로 놓고요. 요만큼의 넓이를 C로 놓을게. 자, 정적분이랑 넓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 근데 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에 따라서 정적분이랑 넓이가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정적분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정적분하라고 하면요 T1부터 T2까지는 그래프가 축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그러면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올까? 넓이랑 부가 반대로 나올까? 넓이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B만큼이 나오고요. 플러스 B만큼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 T1부터 T2까지의 정적분은 따라서 정적분은 아니다.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 얼만큼 위치가 높아졌냐가 이 정적분인 거야.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이 넓이만큼 올라갔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T1부터 T2까지 나온 거죠? T2부터 T3까지 정적분하면은 넓이랑 똑같이 나올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야. 왜? 그래프가 X축보다 T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T2부터 T3 정적분하면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하고 넓이 C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뭐냐? T2부터 T3까지의 위치 변화가 정적분 값이 C야 마이너스 C야? 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T가 나오겠죠. 넓이랑 부 반대로. 그 말은 여기서 일로 변화가 얼만큼 내려갔다? C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정적분은 위치 변화.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면 위치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도 유도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3차 함수에서 증가, 감소, 증가,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극대와 높이 같은 점, 극소와 높이 같은 점 까지가 백석은 중간고사 보이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야겠죠? 자, 봐봐. 여기서 여기로 높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높이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얼마나 감소했냐? 얘 변화량이 의미하는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이 넓이만큼 y좌표가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정적분 값 얘 내가 기호로 표현해볼까? 자, 얘 정적분 인테그랄 한 다음에 여기 넓이를 내가 S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인테그랄하고 여기를 뭐 A, B, C라고 할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지금 F'이니까 F'X, dx 하면은 넓이가 나와 넓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 그럼 얘는 S1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S1이 나오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봐봐. 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풀면 이거는 의미하는 게 FB 마이너스 F A 높이 차이가 이거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나중 F값 빼기 처음 F값 A에서 B로 갈 때 함수값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가 S1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 차이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 넓이가 4가 맞춰봐. 여기가 높이가 6이었어. 넓이가 4래. 여기 정적분하면 4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넓이랑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그럼 y좌표가 몇 감소했다? 그럼 여기 높이를 몇으로 바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되게 적분에 대한 내용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봐봐. 근데 여기 감소한 값이랑 그때 높이 똑같은 점, 요 지점까지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이랑 증가한 양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높이가 어떤 점이니까? 같은 점이잖아. 그럼 감소한 양이랑 증가한 양이 어떠니까 같은 거야? 증가랑 감소량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위치가 똑같은 거야. 증가량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 이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축 기준으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하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항상 똑같아. 이런 것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기말고사 답별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두 번째예요. 이거는 기말고사 답별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0일 t가 0일 때부터 t2일 때까지 증가했죠. 위치가 커졌지. 0에서 요 높이까지 올라갔잖아. 위치가 우리 놓쳤어?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올라갔냐면 여기 보고 넓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0일 때부터 t2일 때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0일 때부터 t2일 때까지 속도를 정적분 해주면 돼. 그럼 뭐가 나올까? 지금 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죠? 그럼 정적분 값은 넓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넓이 몇인데? 이만큼의 넓이 몇이야? A 플러스 B. 그럼 정적분 값도 A 플러스 B. 높이의 차이도 A 플러스 B인 거야. 위치 변화가.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최고점, T2일 때 최고점에서 T3까지 위치가 감소했어요. 얼마나 감소했냐? 이 넓이만큼 잡은 거야. 왜요? 라고 그러면 그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시골 계산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 이동거리. 자, 보세요. 내가 집에 있고 내가 학원이야. 학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왔어. 퇴근해서 집에 갔어. 내 위치 변화는 몇일까? 여기 만약에 10km 정도 되고 우리 집이랑. 자, 내가 10km 정도 가서 학원에 출근했다가 여기서 지금 수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여기가 내가 집에 4시쯤 출근해.
4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11시에 집에 도착했어. 자, 4시 때부터 11시 때까지 내 위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위치가 변했어, 안 변했어? 4시일 때도 내가 어디 있었고? 집에 있었지. 11시일 때도 어디 있어? 그럼 4시부터 11시일 때까지 내 위치 변화는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위치 변화는 몇이다? 0이다. 근데 이동한 거리가 0이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겠죠? 내가 몇 킬로미터 가서 출근했고 10km. 다시 몇 킬로 가서 10km 가서 집으로 왔지. 그러면 위치 변화는 0이지만 이동한 거리는 몇인 거야? 자, 무슨 차이냐? 여기 만약에 높이가 50m라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위치가. 그러면 얘가 0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몇 가지 갔다가 50까지 갔다가 다시 몇으로 돌아온 거야? 0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위치 변화는 0일 때부터 여기 T4까지는 위치 변화가 몇인 거예요? 0인 거야. 왜? 위치가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올라가 다시 몇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이랑 나중에 위치 변화는 몇인 거죠? 근데 이동거리는 0이라고 하면 되는데? 안 돼요. 몇만큼 올라갔다가 50만큼 멀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얼마를 또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올라간 50 더하기 내려간 50이 되는 거야. 이게 이동거리야. 위치 변화는 아까 몇이었어? 0. 왜 0이었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가 50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만큼 갔으니까 해서 몇이 된 거예요? 위치 변화는 부호를 따져야 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냐. 이동거리는 부호 떼버리고 싹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0이 나와요. 이 차이를 알겠니? 위치 변화랑 이동거리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내가 집에서 출근했다가 학원 퇴근해서 또 집에 도착했다? 위치 변화 몇이다? 0이다. 왜 0이냐고 물어보면 여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합시다. 플러스 방향 얼마큼 간 다음에 갔다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서 해서 0이 되는 거야. 위치 변화는. 이동거리는 부호를 다 어떻게 하고 생각한다? 부호를 다 플러스로 바꿔서 10 플러스를 그냥 10에서 몇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이동거리인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위치 변화, 이동거리 차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T1부터 T3까지 이동거리를 구해라. T1에서 T3까지 그럼 T1에서 T2 동안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했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대요? C만큼 이동했대. 그래서 위치 변화는 B만큼 갔다가 C만큼 뭐 했다? 반대로 갔다. 그래서 B-C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 B 플러스 C가 이동거리가 됐을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B만큼 갔고 마이너스 방향 C만큼 갔으니까 B만큼 이동, C만큼 이동해서 B 플러스 C가 되는 거. 방향을 무시하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얘는 이동거리는 인테그럴 T1부터 T3까지 지금 위치 변화가 이렇게 깎이는, 줄어드는 이유가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그거는 이걸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려면 절대값이 버려야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절대값 VT를 우리가 절대값 속도의 크기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했죠? 속력을 정적분하면 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VT 그래프를 뭐 하래? 절대값 실수에 뭐 하는 얘기인 거야? 저거 올린다고 정적분하래.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속력 그래프인 거야.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T1부터 T3까지 정적분하는 쳐봐. 그러면 T1부터 T2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나올 거고? B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T2부터 T3가 원래는 넓이가 몇이었는데? C라서 정적분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돼. 왜? 축보는 어디 있을 때니까. 근데 우리가 저거 올렸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올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까? 이렇게 나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복잡해요. 복잡해. 따라해봐.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자, 이동거리는 속도에 뭐 씌운 다음 정적분 했죠?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지? 속력.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지금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면 되게 선행의 목적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설마 8시에 지금? 진짜 개념만 하고 딱 2시간 다 썼네.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의 정의와 관계를 배웠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를 관계를 배운 거죠. 그리고 미분에서의 의미와 적분에서의 의미를 배웠어. 미분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의 무슨 변을? 위치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만약 내가 특정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의 무슨 변을? 위치의 순간 변을. 미분계수를 그것이 적정한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에서 구하면 된다. 이게 미분에서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적분에서의 의미는 지금 한 내용이야. 위치의 변화를 줄여서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부르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위치 변화라고 할게요. 위치 변화는 누구 정적분하면 된다? 속도의 정적. 인테그랄 속도를 접근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위치 변화랑 다른 의미였죠? 아까 확인해봤더니 이동거리는 누구를 접근하면 되더라? 속력 그 시간에 대해 접근하면 된다. 정적분을 T1부터 T2까지 T1부터 T2까지 이게 미분 파트 뒤에서 배운 게 이거고요. 적분 파트 뒤에서 배운 내용이 이 내용이야. 다시 정리해볼게. 우리가 배운 앞에서 중요한 거는 ST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고 VT가 나오고 VT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AT가 나온다. 적분도 마찬가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평균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무슨 변화율을 구하면 되나 그래프에서? 평균 변화율. 자, 순간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구하면 된다. 미분한 다음에 CT 대입하는 게 순간 속도인 거야. 이게 미분에서의 내용.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에서 내용을 따라서 위치면은 속도의 정적분. 이동거리는 뭐의 정적분? 속도의 정적분. 이런 거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해놔도 기말 대비할 때 우리가 훨씬 편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음소비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요. 오늘 숙제는 없어요. 숙제는 따로 없고 책 빈 부분 다 채워오세요. 하고 다음 시간에 책을 너네가 사올지 아니면 학원에서 구매하게 될 수 있을지는 내가 문자로 일단 수업 다 끝나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내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려요. 네, 수고했어요. 맞아. 그럼 책이 다 쓰죠? 오늘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해줄게.